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우리는 가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과정일 뿐이어서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어쩌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는 나옵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체크하면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의 순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가능성을 감지한다면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도 여러 사항을 물어봅니다. 현장에 가서는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여러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한 장의 종이에 담는 것입니다. 바로 입찰 서류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투자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실수들이 흔하게 일어나니 잘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챙기기입니다. 절대 깜빡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분증.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세상에 실수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겠죠.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신분증을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서류를 받는 담당자가 입찰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시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지갑에 들어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상황. 아쉬운 마음으로 입찰하려 했던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지켜봅니다. 헉! 적어내려고 했던 입찰가보다 100만원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만약 입찰에 참여했더라면 100만원 차이로 낙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날을 경험하게 되어버립니다. 다들 신분증은 2개 있는 것 아시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지갑에, 다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은 차에 넣어두고 다니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입찰보증금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경매 입찰 당일에는 긴장이 됩니다. 초보자라면 긴장감은 더욱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평소면 10분 만에 끝낼 일도 20-30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실수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입찰일 법원 주차장은 늘 만차입니다. 차도 막히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출발 전에는 법원에 도착하면 은행에 가서
입찰 보증금도 찾고 입찰 서류도 받아 입찰표도 작성해야겠다 라고 했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시간에 쫓겨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경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의 물건에 입찰하지만 법원의 경매 물건은 그날 엄청 많습니다. 당일에 법원 은행에서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찾으려는 사람들도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은행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수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입찰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하루 전날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으로 딱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3.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기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봉투에 넣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런 실수를 입찰 보증금을 정확하게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입찰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법원에 입찰을 자주 가봤다면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꽉 차게 넣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역시 실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자라서 입찰이 무효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꼭 수표 한 장으로 찾아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재매각 사건은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 또는 30%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넣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이 부족하면 입찰 무효입니다. 심지어 찾아놓은 돈을 봉투에 넣지 않고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입찰 보증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넣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해진 입찰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무효 입찰이 되면 입찰가를 2등으로 적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니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4. 경매사건 물건번호 작성하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호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지는 경우입니다. 즉, 개별 매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경매 사건 번호뿐만 아니라 물건 번호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2022 타경 12341, 2022 타경 12342와 같이 괄호 안의 숫자가 물건 번호입니다. 이 물건 번호를 적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번호만 적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입찰 서류 작성 시 물건 번호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개발 매각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서 여러 개의 호실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가격
수정하지도 높여 쓰지도 말기입니다.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적었다면 이제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고친 흔적이 있다면 무조건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수정 테이프? 노노노. 절대 안 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므로 적고 나니 보기 이상하거나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면 무조건 입찰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서류를 두세 개씩 미리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0 하나 더 적어서 감정가의 1000% 고가 낙찰 보신 적 있으시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작성하는데 떨리신다고요? 꼭 법원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입찰표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작성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볼펜으로 직접 적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다운받아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입찰가 부분만 비워놓고 출력해도 됩니다. 입찰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기 위해서입니다. 입찰 당일에 입찰가를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팁이니 챙기세요. 6. 지분물건 확인하기입니다. 경매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매각하는 것이므로 전체보다는 값이 싸겠죠. 이렇기 때문에 지분 매각인데 그냥 일괄 매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입찰을 해버리면 네, 낙찰입니다. 하지만 축하는 못 드려요.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금 미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실수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분 물건에 입찰했는데 2등 밑으로는 입찰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적은 낙찰자의 금액이 2등과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낙찰자가 처음 입찰인데 지분 물건인 것을 모르고 전체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낙찰 후 보증금을 날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했다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찰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낙찰받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적은 경우, 물건 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반면에 아래 경우는 최고 높은 금액을 적어내도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해당 법원이 아닌 법원에 가서 입찰한 경우,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대리 입찰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가를 수정한 경우입니다. 7. 해당 법원 확인하기입니다. 경매 사건의 부동산 주소가 A지역이라면 꼭 A지역의 해당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법원도 어떤 지원으로 사건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을 반드시 잘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을 하러 여러 법원에 가다 보면 애써 입찰했는데 낙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판사가 누구누구 씨 라고 부르며
이 사건은 여기 법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땡땡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잘못 온 것이고 당연히 시간상으로 그날 입찰은 물 건너 가 버립니다.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겠지만 그 노력, 그 시간들이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경매 사건 해당 법원의 소재지가 주소로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매를 하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수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